한국어를 가르치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미향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어 글쓰기 교실입니다.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의 글쓰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academic writing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글쓰기를 하고 있고 글쓰기를 할 줄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할 때 글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쓰거나 그런 것은 마음에 별로 걱정이 없는데요. 왜 공부를 하기 위한 글쓰기는 힘든 걸까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하고 어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글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글이 없어서 책을 볼 수 없으니까, 맞죠? 글이 없으면 책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지식을, 모든 정보를, information, 정보를 밤에 잠자는 동안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모자래요.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이 없으면 혼자서 책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모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머리에 기억하게 해주는 저런 모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런 모자를 개발하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의 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회가 점점점 기술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이 없으면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우리 아버지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공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이건 그 사진을 찍어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한국에서 현상하다, 사진을 현상하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현상하고 있는 사진, 말이 좀 재미있다. 사진을 현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글이 없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도 뭘 쓸까 이렇게 메모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죠. 글이 없다면 사진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네. 글이 없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글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3,000년 전, 한 6,000년 전부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글을 만들어서 썼죠. 그 중에 자,
지금 선생님이 앞에 자, 선생님 지금 펜을 준비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펜이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어떤 책에서 자, 네, 파란색 표시 보이죠? 네,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선생님 얼굴 보지 말고요. 지금 이 그림 보면서 맞춰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자, 일단 사람이 보이네요. 네,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뭘 타고 있죠? 네, 말을 타고 있네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지금 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말이 사고가 난 그런 그림인가요? 자, 그럼 여기 동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건 뭘까요? 머리에 이런 뿔이 있는 걸 보니까, 네. 자, 이거는 산에 사는 양, 사냥입니다. 옛날 그림에 보면 이 산양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한 번도 산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엔 양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 산양이 서 있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자, 위험한지 아닌지를 말해 줍니다. 이 그림은 말을 타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자, 그 산 밑에 길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한 개의 단어나 한 개의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면 사고주의? 네. 이런 말들이 지금 선생님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 이 그림은요, 사실 이런 의미래요. 출입 금지. 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산양은 지나갈 수 있지만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해 볼까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무척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생각을 전하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요. 이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 보는 사람. 선생님이 눈을 그려볼 거예요. 네, 무섭죠? 아닙니다. 그냥 눈입니다. 네. 네. 자, 그것을 보는 사람. 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힘들까요? 자, 힘든 건 둘 다 힘듭니까?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때는 글이 없어서 그렸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쓴 사람과, 자, 이 사람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보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 여러분처럼 글을 읽는 사람. 자, 이 중에서 누가 1번, 2번 중에서 누가 더 의사소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누가 더 알아듣기가, 자, 그리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자, 읽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걸 처음 보고요. 이 뭐야? 이 뭐지? 그리고 계속 말을 타고 지나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볼 수 없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자,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본다면 네, 소통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요, 한 여자친구가요. 자, 선생님이 먼저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금 위치를 소개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라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뭐 동물이 두 가지 보이는데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다시 물어봅니다. 글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편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정말 고생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글이 없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구나. 나는 글이 있어서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 보여준 이 두 가지 그림은요, 옛날 이야기,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19세기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쓰던 글이라고 해요. 네, 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그림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건 좀 오래된 그림인데요. 한번 볼래요? 네, 뭐가 보입니까? 자, 이게 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자, 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가면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을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아닐 거고, 뭐 이것이 사람의 10배 아니면 100배. 자, 이거를 한국말로도 배라고 합니다. 타는 것도 배고, 네, 10배, 100배, 1000배 할 때도 배라고 합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갔을까? 일단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보이네요. 네, 아마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용감한 장군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 독수리. 자, 얘는 거북이고요. 이거 독수리일까요? 이그. 아니면 큰 매일까?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큰 새. 네. 그럼 정말 뱀? 이거 뱀이에요? 이거는 드래곤, 아마 용 같아요. 네. 그럼 정말 동물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때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 아닐까요? 그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오늘 나를 인사하면서 이미향이라고 인사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이 없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태양이, 이거 태양이에요. 네,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산 같은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one year, 1년을 뜻합니다. 그러면 모두 3년 동안 있었던 전쟁 이야기군요. 자, 이 옛날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거 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모두 똑같이 이해할까요? 글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거보다는 더 쉽게 그때 있었던 일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은요, 글쓰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재미있어질 것이고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던 거죠. 자, 글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이 없다면 선생님이 이런 일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말로 하고 여러분에게 귀로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좀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로 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글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선생님의 일기입니다. 눈을 뜨니 시계, 자, 시계 바늘이, 잠시만요. 선생님 시계, 네, 시계 바늘이라고 합니다. 시계 바늘이 여기에 가 있다. 아마 그때는 글이 없으니까 1, 2, 3, 4 이런 숫자도 없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7시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지. 서둘러 학교에 가야겠다. 자, 지금 선생님 말하는 정도 다 따라오고 있죠? 네, 중급반 학생들에게 맞춰서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려우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죠? 그 많은 것을 듣자마자 기억해야 하고 시험에서는 말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네. 만약 우리에게 글이 없으면요. 듣자마자 다 기억해야 하고요. 시험 볼 때는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고칠 수도 없죠. 이야, 글이 없으면 시험 보기 더 힘들겠네요. 오늘도 떨려서 시험 중에 잊어버리진 않을지. 날씨도 춥고 시험도 보면 얼마나 떨려요. 더 긴장하죠. 네, 그럴 때는 말로 시험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날씨라도 덜 추웠으면 좋겠다. 아침을 먹을 때 TV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듣고 말았다. 아니, 글이 있으면 날씨를 볼 때 그 온도가 나오잖아요. 글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뉴스에서 한 번 나온 말을 놓치면 다시 들을 방법이 없다. 힘들겠다, 그죠? 아버지께 인사하고 밖으로 나오니 저 멀리서 버스가 온다. 나는 버스 앞 유리에 파랑, 빨강, 노랑, blue, red, yellow, 파랑, 빨강, 노랑, 노랑, 파랑 순서로 적힌 버스를 타야 한다. 이것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요, 지금은 뭐 버스 번호가 있죠. 415번 뭐 이런 버스 번호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버스 번호가 없다면 아마 색깔 순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아니면 눈이 나쁘면 버스 번호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시험을 보러 교실 앞에 가니. 자, 이제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시험 볼 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한 명,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점점 무서워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힘들 것 같아서 글이 없는 세상이지만 선생님이 글쓰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나요? 뭐가 가장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그 많은 것을 듣자마자 기억해야 되는 거. 시험에서 말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네.
이거는요. 한 번 놓친 말은 다시 들을 방법이 없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글이 없다면 혼자서 공부할 수 없고, 나의 생각을 전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글이요, 우리에게, 어, 우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 이것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일기예요. 네, 선생님이 일기 두 번째라고 한번 번호를 붙여볼까요? 네, 오늘 아침 우리 집 앞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을 봤다. 바로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그동안 나는 나의 이상형. 자, 이런 거 있죠. 나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네, 그 사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그것을 나의 이상형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의 이상형은,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동안 난 나의 이상형을 멀리서 찾고 있었구나. 아니, 옆집에 있었는데 말이지. 자, 하늘이 준 이 기회에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해야겠다.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해야겠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좋아한다고 말할까? 편지를 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할까? 자, 오늘 내가 그 사람 집 앞에 기다리다가 제가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 좀 부끄러운데요? 그러면 편지를 쓸까? 자, 이게 두 번째. 나는,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아,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이게 조금 제가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 이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행동으로 어떤 표현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방법,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쉬고 다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다시 만나요.